말씀드릴 내용은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지방을 아시나요? 문지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장소가 문지방입니다. 그 어른들이 문지방에 딱 서 있으면 복 나간다 이러고서는 야단 맞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산 빈센트 의원에서의 실제 의료 현장 안내 실무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고 예비 의료인인 미래 후배들에게 제가 간호사니까 들려주고 싶은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의료 현장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장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대학병원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점들이 많지만 지금 안산 빈센트 무료의원에서 새롭게 보고 느끼고 겪은 것들도 다른 차원에서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총체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 빈센트 드볼 자비의 차 글라라 수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976년에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과 더불어 가톨릭 대학 성 빈센트 병원 간호사로서 쭉 근무하다가 현재는 간호사로서 돌봄을 또 시작했습니다. 수도자는 사실 높고 낮음이 없고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주어진 역할을 오늘 현재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키포인트는 예비 의료인과 이주민 그리고 빈센트 안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강의의 흐름을 간략히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건강 문제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 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간호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간호사로서 우리는 이들이 겪는 의료 접근성 문제, 그리고 언어 문제, 문화적 장벽, 그리고 건강 불평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안산 빈센트 의원이 빈센트라는 이름인가에 대한 의원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주민을 지칭하는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안산 빈센트 의원의 소개와 의료 대상, 주요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약간의 의료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례 소개 몇 가지와 그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Q&A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간호사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해에 하버드 대학에 3,000명 이상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재들이 지원하는데 하버드 대학은 우등생이나 최상의 실력을 가진 이들을 모두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지닌 고유한 재능, 경험을 쌓은 학생을 더 원하고 다양성을 갖춘 학생을 학교는 더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면서 혹시 또 세계 배낭여행을 다녔다든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었다든지 빈민들을 위한 청소나 빨래를 했다든가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갔다든가 이렇게 자신이 했었던 일을 피력하는 데서 합격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열정이 넘치다 보면 자연히 나서게 되고 무언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때로 겸손과 진실이 결여되어 보이기도 하고 잘난 체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양의 보수적인 환경에 자란 우리 9세대 사람들은 들끓는 열정을 애써 감추면서 어른들에게 너는 얌전한 아이야, 과묵한 아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정을 어른들이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혹은 좋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들보다 우위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이래서 간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몫입니다. 간호사는 교육자이고 건강 옹호자이고 변화 촉진자이고 의사소통자, 조종자, 간호 제공자, 연구자, 관리자, 계획자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간호사로서의 이런 모든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역할을 개발하고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열정이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마주 대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꼭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런 모든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제공되고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몇 주 전에 실제로 빈센트 무료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간다 A씨의 경우입니다. 그를 질환에서만 접근하고 그가 가진 아픔과 상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남성 A씨는 다리가 퉁퉁 부어 잘 걷지도 못하고 내원하였습니다. 밤에는 통증과 열로 잠을 못 자고 심한 봉화지겸으로 항생제 주사와 더불어 여러 치료를 병행하였고 그 환자를 우리가 열심히 돌보았다고 생각해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 했는데 어느 날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는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일을 하다가 더 상태를 더 크게 만들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와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 못한 경우입니다. A씨는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더 급한 사정으로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상태가 더 나빠져서 지금 빈센트 병원에 2주간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언어의 나눔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소통입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만 아니라 환자와의 언어적인 소통도 있지만 몸짓의 소통, 표정의 소통, 그 너머의 소통이 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환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간호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 빈센트 의원을 소개하기 이전에 간호 역사에서 중요한 성 빈센트 드포를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인은 16세기 초 프랑스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당시 유럽은 내전과 기아, 전염병 등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의료 혜택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빈센트 성인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를 모아 병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들에게 빵과 스프를 주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수녀님들의 제일 큰 언니들인 거예요. 선배님들인 거예요. 성 빈센트는 가톨릭 교회에서 자선 사도직의 주보이며 병원의 주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최초로 병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제가 국시를 보는데 지역사회 시험 문제 1번에 그 병원을 최초로 만든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의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의 틀을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의사를 초대해서 치료를 받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거리에 방치된 상태로서 이들을 위한 공간과 자원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성인은 관리자와 계획자 역할을 잘 하신 거죠. 부유한 귀족들에게는 자금을 청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실제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음식을 주고 위생 관리를 하는 일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빈센트 성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가난한 이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신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캡을 안 썼잖아요. 캡을 쓴 이유는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캡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선서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캡을 옆에 끼고 안 쓰고 그렇게 하지만 성인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 빈센트 수녀회를 설립하였고, 수녀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병든 이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성 빈센트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들이 있으며 각 나라에서 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0개 이상의 빈센트 이름을 가진 병원이 있고, 그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도 빈센트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LA에 있는 그 성 빈센트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아시아, 유럽 전역에 빈센트 이름을 가진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독일 빈센트 수녀의 지원을 받아서 수원에 성 빈센트 병원이 세워졌고 올해 6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성 빈센트 안산 의원의 설립 목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료보호제도가 생기기 전에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무료 병동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 무료 병동에서는 행여 환자들이라든지 노숙자, 고아, 이렇게 행여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치료도 하고 이러는 무료 병동이 크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녀원에 들어갈 그 무렵에도 거의 한 층이 다 무료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국가의 정책으로 의료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무료 병동이 폐쇄되고 의료보호에도 해당되지 않은 어려운 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이 생김으로써 2004년 7월 10일 무료복지병원인 안산 빈센트 무료의원이 개원되게 되었습니다. 성 빈센트 수원병원에서 무료 환자를 데려다가 치료하게 되면 환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역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안산에 무료 병원이 개원되게 됐습니다. 안산의원은 여러 형태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현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평일에는 가정의학과처럼 그런 여러 환자를 다 보는 내과와 주말에는 외과,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등 이렇게 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더불어 방사선과 임상병리 초음파 검사까지 진료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73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중 3명에서 4명이 외국인인 셈입니다. 특히 안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공장지대가 많아서 이주민들이 많은 상태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옵니다. 근데 고급 노동자가 아니라 단순 기능 노동자가 90%가 됩니다. 이들은 일용직으로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지방이란 단어 자체를 잠시 살펴보면, 문지방은 어떤 경계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을 일컫고, 문지방은 집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경계선, 그 위에 서 있는 것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지방은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공간의 경계이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문지방은 주변부를 말하고 그 공동체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73만 명의 이주민 중에 37만의 이주민이 이들에 속합니다. 유엔은 불법 체류자 대신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부를 것을 권고하였고, 이들은 단순히 치료만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포괄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 미등록 외국인들은 대체로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심합니다. 단속 기간에는 환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줄면 단속 기간인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은 이들에게 안전하게 방문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체류 신분을 절대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자차트에 대한 도입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길이에서 들러갈 수 있는 곳처럼 이들에게 언어 및 문화적 지원, 진료 시스템의 유연성,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통역 봉사자 중에 특별히 러시아 통역 봉사가 2~3명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못하는 영어지만 열심히 영어를 구사하고 있고, 웃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와서 경험을 했거든요. 모슬림에서 돼지고기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줄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라마단 기간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안 먹고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티칭을 해야 됩니다. 후속적인 예방 및 포괄적인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자인 저희는 이런 모든 부분을 고민하면서 관련 기관에 문을 두드리고 뜻있는 후원자를 모집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더불어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지방에 서 있는 이들은 얼마 전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여러분도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로서
하와이에 가서 못 갔다는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한인촌을 형성하고 살은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세대만 거치면 다 이주민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뭐 이탈리아 사람이니 아일랜드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적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미국 조지아에서 일어난 300명 넘는 그분들은 전문 노동자잖아요. 그분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서 이렇게 체포하는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법적인 조치가 미흡하고, 특별히 이 중에서 결혼 이주 여성은 쉽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 빈센트 의원은 이런 특별히 미인과 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국 사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혹은 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안산 빈센트 의원을 방문하신 분도 계시죠. 피부색이 다른 검은 피부의 환자들,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때로는 히잡을 쓰거나 터반을 쓴 아랍말을 하면서 있는 환자들도 있고, 러시아계, 몽골계, 혹은 아시아계, 필리핀 사람들 따갈록으로 막 얘기하면 시끄럽죠. 그래서 몰려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피부색, 낯선 언어만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들의 고통과 슬픔,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이주민 속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느낀 것은, 수박은 꼭 줄이 있어야 수박이 아니고 줄이 없는 수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참외는 꼭 노랗고 예쁜 참외만이 아니라 하얀 참외도 있고 파란, 초록색 참외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윤리의식조차 달라서, 제가 파푸아뉴기니아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자연이 과일도 바나나도 주고 망고도 주고 뭐 이렇게 주잖아요, 자연이. 그래서 다 내가 집으면 내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이 끝나면 열심히 자물쇠로 잠그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손이 닿으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식이 달라서 남의 것도 자신이 가지면 자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도난도 발생할 수 있고, 성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서, 그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봐요. 아기가 생기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에 대한 생각들도 나라마다 달라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의 문화와 언어, 윤리의식조차도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주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잘못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얼굴, 하다못해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하면서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마주하니 아름답다라고 느껴져야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인간에 대한 공부와 철학적인 사고의 확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녀님들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의 심성, 그들의 모습, 그들의 단순함, 움직임을 때로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종합하자면 성 빈센트 정신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간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산 빈센트 무료의원은 바로 이러한 성 빈센트 특별 정신을 이어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신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겪는 아픔을 치료하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료라는 단어보다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 그들의 신분이 아닌 존귀한 인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상급병원에 근무하면서 높은 진료비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와 상충되는 이해관계에서 마음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간호할 수 있으며 최상의 진료는 아니지만 최대의 돌봄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갈 수 없는 문지방에 서 있는 이들, 경계에 서 있는 그들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서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빈센트 의원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1분의 진료를 하지 않고 30분, 1시간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안산 빈센트 의원의 대상으로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 결핵검진과 코로나 검사, 말라리아 검사 등 전염병 관리와 환절기 독감, 코로나 예방접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의원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죠. 무료 진료와 특별히 주말 진료,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계 병원으로서는 가톨릭, 우리가 믿고 있는 데는 성 빈센트 병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 빈센트 병원이며 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진료비 지원, 전문의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안산단원병원, 고대 안산병원, 기타 클리닉 원장님들의 진료 봉사와 의뢰 환자를 이분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상이고, 지원 내용으로는 입원 및 수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총 진료비는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그래도 본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로 10%는 본인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도액으로는 500만 원까지 하고 추가되는 경우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또 시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것이 안산의료원입니다. 안산의료원에 우리가 전원해야 하는 환자를 보내는 경우에 90% 지원을 받고 10%도 낼 수 없는 환자는 우리가 부담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2005년 7월 경우 한 달에 500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만성병으로 투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이고, 주말마다 열리는 치과 환자와 산부인과 환자, 근골격계 환자 등으로 고통받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환자입니다. 내원 환자는 매년 증가하여 외국인 체류자들의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주로 아프리카계, 필리핀, 러시아계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로는 한국에 체류하는 환자 순위는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중국, 미국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연변에 가보면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을 한국인이라고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을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환자들이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몇 케이스만 선별하였습니다. 점차 이주민이 늘어감에 따라 질환의 중증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 언어의 문제, 기타의 여러 문제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들은 실질적으로 생계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데는 이주민 보호소, 고시원, 원룸, 노숙인들도 때로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대다수의 경우는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전국구로 환자가 오고 있고 진료만이 아니라 생계에 대한 호소로 쌀이나 라면, 옷가지, 생필품 등을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안산 빈센트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상가 부인과입니다. 산정간호와 산후간호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책 없이 임신해서 찾아오는 경우 미혼모 혹은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개월 돼서 낙태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탄생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보기 드문 임산부가 우리 병원은 많이 오고 출산을 위한 도움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며 갈 곳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는 수녀회가 운영하는 생명의 집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때로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자궁암 환자 또는 여성질환인 유방암 환자 이런 분들도 종종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계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하고 후속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응급으로 배가 아파 찾아오는 환자도 만납니다. 진단해 보면 가벼운 위염 혹은 장염인 경우도 있지만 급성 혹은 만성 맹장염 혹은 간염, 간경화, 복막염으로 농양이 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경우는 119도 불러서 보내고 때로는 우리 수혜님께서 직접 운전해서 연계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택시도 태워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이 증가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높은 혈압을 지니고 있는 환자도 있고 당뇨를 지닌 환자들이 많이 내원합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혈압기 등을 제공하고 교육하고 교육 자료도 프린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이나 심근허열 등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심장 전문의가 내원하여 진료하고 급하면 연계된 전문병원으로 보내고 있으며 스텐트 기타 시술을 받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 평화신문이나 방송에 의뢰하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몇몇 케이스의 경우 좋은 결과를 가진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하루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고 사고로 골절을 입고 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 재활의학, 물리치료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삶의 두려움, 수면 부족과 우울증을 동반하여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상주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40년간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신 분이라 언어에 유통하시고 마음도 넉넉하셔서 이런 분들을 정서적 지지를 한다든지
깊은 상담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내원하는 환자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내성이 없어서 약에 대해서 약발이 그야말로 잘 받고 있습니다. 투약의 효과가 좋아서 잘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잘 나았다고 와서 이렇게 너가 이때 치료해 주지 않았냐. 언젠가는 화상이 심해서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염증 생기고 덧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몇 번 치료해 주니까 싹 나아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안산 빈센트 의원에 깊이 자리하고 있고, 더불어 빈센트 병원은 치유자의 신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 간호사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제 몇 년 후에 꼭 이렇게 이주민들만 대상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만날 것이 아닙니까?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의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성은 빈센트 드폴의 정신처럼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섬겨야 할 주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훌륭하고 의미 있는 간호사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멋진 간호사가 되십시오. 또한 더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간호사가 되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건간호사 과정도 했고, 가정간호사도 했고, 중환자 간호사 과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공부도 더불어 많이 하셔야 해외여행도 다니실 수 있고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공감하는 간호사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약한 지식으로 난 다 알고 있어, 그만 얘기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하는 간호사, 또한 환자를 대변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용감한 간호사도 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간호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안산 빈센트 무료병원은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운영됩니다. 많게 적게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가 있으며, 희망브릿지나 남촌재단에서는 의료 장비를 지원해 주고, 시젠에서는 임상검사를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병원 초창기부터 가까이 있는 대덕전자의 회장님은 병원의 경제적인 지원을 크게 해주고 계셔서 지금의 안산 빈센트 의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여의사회, 안산 약사회, 약품 지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진료 보조와 청소 봉사까지 하나도 없으면 안 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동참과 간호학생들의 현장 체험들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쁠 때 막 시켜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검사 키트라든지 백신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국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것, 함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멋진 미래 간호사님들께 오늘의 강의가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안산 빈센트 의원에 오시면 따뜻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